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 그것이 불완전한 정보다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정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것이 궁금하죠. 어떤 뉴스를 읽을 때 그 뉴스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덜 명확한가? 얼마나 대충 그렇게 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키워드를 알아보고 그것을 찾아내서 바르게 풀이하는 그러한 과정을 함께 해보기로 합시다. 조선일보 2018년 8월 16일 뉴스의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직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한 달러 뉴스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그것을 읽어내야 하겠죠. 그것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서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 우선 그 누구라는 사람의 성명이 김기춘이다. 그러한 정보가 이 뉴스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그 혐의가 무엇인지 그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문에서는 그는 79세이다. 이것이 이 뉴스에 필요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우리는 흔히 전 누구, 전 장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대로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하겠죠.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공무원이었다. 전에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서 누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그것은 간단하게 검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이 무엇을이라는 부분이 두 줄 정도 되는 좀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라지 A, 그 대문자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직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을 통째로 대문자 A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무엇을 하는 부분에 A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 기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A 했다. 이것이 아니고 A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A라는 취지라는 것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밝혀봅시다. A와 A라는 취지는 등호로 거기에는 등호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죠. A는 A라는 취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뭐뭐라는 취지, 이 부분에 여러분은 밑줄을 긋던지 따옴표를 씌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법의 키워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마법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 뉴스에서 김기춘 씨는 A를 말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것은 X입니다. 그렇죠. 김기춘 씨는 A라는 취지를 말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때 바로 O가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A라는 취지, 이러한 마법의 키워드를 글을 쓰는 입장에서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독자와 시청자에게는 분명히 이 문장은 A라는 취지를 말했다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와 시청자들은 이것을 A를 말했다고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객을, 신문사의 입장,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아주 멋지게 속여버리는, 간단히 속여버리는 그런 면에서 뭐뭐라는 취지, 이것을 마법의 키워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여기에는 스스로 사실을 고백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기춘 씨가 A를 말했을 때는 결코 A라는 취지를 말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를 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할 때 A라는 취지를 말했다고 씁니다.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겠죠. A라는 취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 A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간파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글 쓰는 입장에서 마법의 키워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번번이 오해를 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법, 그런 면에서 이 뭐뭐라는 취지,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불완전한 정보, 덜 명확한 그런 정보라는 것을 알려주는 키워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이 덜 명확한가? 그것은 지금 이야기한 덜 명확한 키워드는 글을 읽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법의 키워드이고, 그러면 덜 명확한 것이 무엇이냐? A인지 A가 아닌지. 그런데 답을 알려드렸죠. A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른다. 이 상태가 바로 이 마법의 키워드 혹은 덜 명확한 키워드가 쓰였을 때 글을 읽는 그런 비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어떻게 부분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A라는 취지로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도 바로 앞의 경우와 똑같이 진술했다가 아니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그러면 진술한 것과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등호가 성립이 안 되죠.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진술한 것은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김기춘 씨는 진술했다. 그러면 가위표가 됩니다. 틀린 풀이인 것이고, 김기춘 씨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것은 바른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김기춘 씨는
검찰에 진술했다. 이것도 틀린 것이 되겠죠. 김기춘 씨는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알려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려졌는가? 여기에 또 여러분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알렸다는 것도 아니고 김기춘 씨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알린 주체는 사라졌죠.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쓰는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가? 주워 들은 겁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따졌을 때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면 저는 그냥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바로 이 기사를 읽을 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얼마나 명확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독자들이 아주 꼼꼼히 그렇게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이것은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마법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김기춘 씨는 A라고 진술했다 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 되고 김기춘 씨는 A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것은 바른 뜻이 되는데 그렇지만 왜 마법의 키워드냐? 독자나 시청자는 이것을 듣다 보면 김기춘 씨는 A라고 진술했다고 듣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하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독자나 시청자가 이렇게 오해하기를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들짝 놀라고 어떤 특별한 반응이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죠. 글을 읽는 입장에서 뭐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것은 역시 덜 명확하다, 불완전한 정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키워드로서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덜 명확한가? 그것은 진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덜 명확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진술했다로 가기는 어려운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확한 것이 있을 때는 이 마법의 키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거짓이 되기 때문에 또 김기춘 씨는 검찰에 진술했다는 틀렸고 김기춘 씨는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것이 바른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불명확한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검찰에 했는지 혹은 검찰에 안 했는지 또 검찰이 아닌 어디에 했는지 그조차도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무한히 가지를 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연습 문제 1입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따옴표 열고 국익을 위해서였다 따옴표 닫고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익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이것은 연습 문제 1번보다는 더 고난이도 문제이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번 강의를 처음부터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까지 다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습 문제 2번 문장에는 새로운
마법의 키워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따옴표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고 법원 행정처장과의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 따옴표 닫고 고 진술했다. 이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는 이러한 강의를 들을 능력이 있어야 듣기에 편합니다. 우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첫째, 이 강의를 정상 속도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속도, 이 어조, 거기에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상적인 속도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고 함께 스스로 분석도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즐거워야 하겠죠. 그래서 같이 분석도 해봤고 또 여러분들이 해볼 그런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